아, 강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학생이 아무도 없네. 나는 글러먹은 교수야. 자, 새 학기가 밝았는데 저기 아직 소통센터 강의가 안 끝났나? 유치원 망했네. 원래 이제 좀 한 10분 전에 오지 않나? 원래 약간 수업이라는 게 유치원이니까 이해해. 오케이. 그러니까 유치원은 솔직히 좀 지약각 할 수 있지. 엄마가 늦게 데려다 주시나 보지. 인정? 이제 좀 차가 막혀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짜자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자, 등장해주세요. 학생 여러분들. 야, 빨리 나와. 재미없어. 빨리 나와. 어서 오늘 교수님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야, 우리 교수님 열심히 준비했어요. 빨리 나오세요. 해지마. 빨리 나와. 해지마. 디스코드를 켜보면 되겠지 뭐. 여러분들 VR챗 제 친추 보냈는데 한번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윙치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헛되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맵을 만들고 오늘 좀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여러분들 윙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윙이 너무 많아서 게임을 해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윙에 대한 간단한 기본 강의 이런 거를 듣고 나중에 게임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강의에서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은 짜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잔디의 10계명입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잔디를 하실 때 좀 수월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요거를 하나부터 여기 10개까지 같이 복명복창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축구는 정답이 없다! 축구는 정답이 없다. 네, 축구는 맞춰진 서로 원하는 플레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스포츠예요. 골이 들어가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누가 틀렸네 맞았네 오답은 있을 수 있으나 정답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렇게 막 그런 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자, 둘! 축구는 수싸움이다. 축구는 수싸움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순간순간적으로 누가 수적 우위를 가지냐에 따라서 전술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저 수적 우위를 어떻게 많이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숫자로 하는 게임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 세 번째는 나보다 빠른 선수는 없다. 나보다 빠른 선수는 없다. 네, 이거는 단순히 속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달리기가 빠른 선수는 무조건 있겠죠. 나보다 달리기가 빠른 선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오프 더블 개념 같은 건데 이게 수비는 공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뒤늦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비는 내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요. 내가 움직이면 수비는 내 뒤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잘 움직이면 수비는 항상 내 등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래서 나보다 빠른 선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신 분?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다음 수비수는 뺏는 사람이 아닌 막는 사람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수비수는 뺏는 사람이 아니라 막는 사람이다. 맞아요. 자, 좋았어. 자, 수비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끔씩 막 튀어나가서 내가 막 뺏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비수가 보일 때는 욕하셔도 됩니다. 수비수는 뺏는 사람이 아니라 막는 사람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다음. 네. 때로는 돌아가야 더 편하다. 죄송해요. 저 선생님이 처음이라. 네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접중. 여러분 접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여러 초보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앞으로만 가려고 해요. 골대로 공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앞으로만 가는 것보다 때로는 접고 중앙을 주고 가야 더 길이 열릴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만 가는 것보다 중앙도 같이 신경을 써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다음
공격수는 항상 수비수에게 감사하자. 여러분들 공격수죠? 네. 그러면 수비수에게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이제 뒤에서 막 공을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갖다 줄 거예요. 정말 힘들게 전개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쑥 때려버리고 막 그냥 올려버리고 해서 공을 기회를 날려버리면 사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허망합니다. 그래서 공을 잡을 때마다 엄청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뒤에서 나에게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다루셔야 돼요. 막 도박을 하시는 것보다 확실하게 내가 이걸 감사함을 가지고 공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 아셨나요? 네. 네, 다음.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자.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자. 이 말은 즉 뭐냐? 모든 사람들은 나랑 달라요. 그래서 나랑 판단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팀이 나랑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해서 뺏겼거나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막 내가 왜 저래 하면서 이렇게 질책을 하고 하는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팀을 잘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나에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대하는 게 플레이의 그 질을 높이고 내 실력을 높이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을 안 주지 말자. 공을 안 주지 말자. 그래, 공도 줘야지. 그치. 일단 그렇다고. 그리고 내가 못할 수 있고 남이 못할 수 있는데 남 탓을 너무 하지 말자. 자, 다음. 의미 없는 움직임 없다. 의미 없는 움직임은 없다. 자, 뭐야. 지금 입만 뻥끗뻥끗 된 사람 누구야? 따라하기 하기 하고. 왜? 입만 뻥끗뻥끗 된 너무 목소리 작아. 다시. 나 의미 없는 움직임 없다. 의미 없는 움직임은 없다.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건 오프 더 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여러분들 플레이를 보다 보면은 공이 나랑 정반대에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패드를 놓아서 그냥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공이 없을 때도 한치 1분 1초도 의미 없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윙어니까. 윙어는 풀백을 항상 긴장하게 해야 되는 자리라서 한치 1분 1초라도 가만히 의미 없이 가만히 서 있거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공이 튀었을 때 어디로 올지 그리고 상대 공격수가 어디 있을지 다음 루트에 내가 어디 있으면 더 받기 좋을지까지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될지 알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그쵸? 이해 못하셨죠? 네. 아주 이따가 잘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공중볼은 도박이다. 공중볼은 도박이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중은 공이 뜨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네. 상대들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공중볼은 어쨌든 헤딩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5대5의 확률로 나눠집니다. 내게 되거나 상대께 되거나 정말 그 사람이 뻥 뚫려서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환경만큼의 공간이 있지 않는 이상 가운데나 그 수비수가 붙어있는 사람한테 공중볼을 주는 것은 사실상 엄청난 위험행위라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개인기는 액세서리다. 개인기는 액세서리다. 이거는 나를 더 멋있고 이제 센스있게 만드는 부분이긴 하지만 과한 개인기는 멋있는 모습마저 반감시켜버리는 개인기 하나 뺏기는 것만큼 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중요한 상황에 알잘딱으로 쓰는 건 좋지만 너무 남발하면은 멋이 떨어진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거는 윙 쪽은 다만 개인기가 중요한 위치예요. 여러분들은. 왜냐? 이따도 설명할 거지만 윙은 굉장히 상당히 좁아요. 사이드로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탈압박을 하고 볼키핑하고 드리블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개인기가 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한정해서 윙어는 한정적으로 개인기를 연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오늘 가르쳐 줄 거의 가장 기본 핵심은 오프 더 볼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하는 게 사실상 오프 더 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걸 좀 고안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초보들에게 있어서 오프 더 볼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 이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게임을 11대 11을 하시다 보면은 막 앞, 옆, 뒷대각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로 추론해봤을 때 이 별 모양 요거는 뭘까요? 이파리 씨
네. 자, 이파리 씨, 요게 뭘까요? 이 지금 이 여기 있는 별표 모양이 대체 뭘까요? 공을 어디로 줘야 되는지. 공을 찰 수 있는 방향. 또 같은 말이지? 받고 이동하는 공간? 오, 맞습니다. 이동하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아. 이 오프 더블의 이제 방향성을 보통 이제 뭐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줘야 되고 어디로 움직여야 되고 이 방향성에 대해 사실상 잔디라는 게임 자체가 드리블 하거나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크게 8개의 방향으로 나눠 놓은 거거든요. 이거 이제 방향성을 아는 순간 이제 게임 내에서 뒷대각, 뒤, 앞, 옆, 앞대각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더를 했을 때 아, 내가 공을 가진 기준에서 어느 쪽을 말하는 건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이따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공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골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별표에 있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쪽으로 공을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골대로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스트라이커? 윙? 아, 그러니까 이 방향성으로만 봤을 때, 이 8개의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 이제, 여기 방향. 이 별만 봐, 별만. 여기? 한시? 오른쪽 대각선? 한시랑 한시. 밑대각? 아니면 9시? 9시랜다. 9시? 3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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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일단은, 아니면 기본적으로, 윙. 일단 여기 방향성으로 봤을 때 당연히 골대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쪽 네. 방향으로 가는 게 물론 맞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각선과 이 앞쪽에 있는 이 1시 그리고 여기에 있는 5시 그리고 1시, 저쪽에 5시. 있는 3시 CM 쪽으로 가는 요 방향. 요 방향에 있어서 자 여기 있는 이 앞쪽으로 가는 방향과 대각선 이 앞 대각선 방향이 사실상 우리가 공을 전개할 때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야 하는 방향이에요. 가장 좋은 방향이에요. 근데 네. 이제 앞에가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갈 때 열려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여기가 골대 쪽이니까.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바로 앞으로 주는 경우가 좋을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앞 대각으로 주는 게 좋을 때가 많을까요? 오. 대각이야. 아, 대각? 대각? 맞습니다. 대각으로 둘 다 좋을 때가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일단은 여기 바로 앞으로 공을 주게 될 경우에 여기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근데 그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열려 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앞으로 스르르 주면은 뛰면서 받으니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부분의 상황은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수비수에게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대각선으로 주는 게 좋은 이유는 앞으로 바로 줬을 경우 스르르 받는 게 아닌 이상 멈춰서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뒤로 받게 됩니다. 뒤로 받으면 패스를 할 수 있는 각도가 이렇게 한정이 돼요.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아. 뒤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나 뒤로밖에 다시 못 줍니다. 그래서 네. 대각선으로 주는 경우는 왜 줬냐? 대각선으로 주게 될 경우 얘가 받으면 공을 받는 기준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패스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각도가 넓어지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주는 게 여기는 확실한 각일 때는 당연히 정면이 좋지만 보통은 대각선으로 주는 게 훨씬 더 패스라든지 이런 각이 넓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각이 넓어지기 때문에 보통 대각선으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을 줄 때는 확실한 각일 때는 아닐 때는 대각선을 먼저 생각하고 봐야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와 혹시 옆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뒤나 옆. 그 다음에 안 보일 때, 그 각이 안 보일 때. 그리고 이제 기본 오프 더블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네. 오프 더블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너무 헷갈리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내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결정. 네, 결정. 내가 뛸 건지 아니면 받아줄 건지를 결정해야 돼. 왜냐면 나한테 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뛸지 받아줄지예요. 받아준 거랑 뛰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럼 네. 어떨 때 뛰어야 되고 어떨 때 받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런 상황이에요. 나와 지금 여러분들이 윙어죠, 윙. 풀백이 공이 있는 상황입니다. 풀백한테 공이 있는 상황이었을 때 나와 공 사이에 수비가 있어. 이럴 때는 보통 초보들이 받아줘야겠다 하면서 여기로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풀백에게. 내가 만약 윙이면 이렇게 가까이 가. 받아줘야지. 우리 팀 갇혔구나 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갇혀요. 왜냐? 여기 이 풀백도 같이 올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죠? 공이 뺏겨요. 뺏겨요. 네, 뺏기고 압박돼요. 갇히죠. 맞아, 갇혀요.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압박돼버려요. 이렇게 나와 공 사이에 수비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띄워줘야 됩니다. 풀백을 끌고 가는 풀백을 거지. 이끄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좀 바보 같은 풀백이에요. 세상에 이런 풀백은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만약에 풀백이 이 날 막고 있던 사람이 얘를 막으러 가.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죠? 뻥 뚫려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로빙스로 각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막으러 안 가고 나한테 있다 하면은 우리 팀 풀백이 어떻게 되죠? 뚫려요. 그쵸, 여기 앞에 공간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띄워줘야 우리 팀 풀백을 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이해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상황일 때 띄워야 된다? 나와 공 사이에 수비가 있으면 수비가 뛰어야 있어. 된다. 맞습니다. 그럴 때는 받아주러 가는 게 아니라 뛰어야 된다. 근데 이런 거 보다 보면 못하는 풀백들은 자기 앞에 아무도 안 붙어 있는데 막 공을 줘요. 그런 네. 사람들이 정말 못하는 풀백. 그런 풀백이 있으면은 욕해도 된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띄워줘야 되는 상황 얘기했죠? 네. 그럼 그 다음은 뭐죠? 받아줘야 되는 상황. 어떨 때 받아줘야 될지. 나보다 풀백이 내 등 뒤에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뛰어도 공을 받기가 어렵죠. 왜냐면 내가 뛴다고 해도 풀백이 같이 뛰니까. 근데 이럴 때도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마냥 그러면은 내 뒤에 풀백이 있다고 무조건 받아주러 가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을 때. 아. 여기가 사실 뚫려 있으면 내가 굳이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다 막혀 있을 때 나라도 구해주기 위해 가야겠죠? 전제 조건이 붙지만 받아주러 가야 되는 상황은 팀이 줄 곳이 없을 때 그런 상황에 내 등 뒤에 수비수가 있다면 받아주러 가도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네.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오프 더 볼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대신 이렇게 받아줄 때는 자, 우리가 어디를 줘야 될지 좀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저기가 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받아줬을 때 중앙으로 다시 가는 길을 생각을 하면서 받아주러 가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자, 요런 상황. 자, 여러분들 가장 초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실수 상황을 제가 가져왔어요. 어떻게 됐죠, 지금? 여러분이 이 윙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네. 갇혔어요. 그쵸, 갇혔어요. 맞아요. 팬이 다가왔어요. 그쵸? 자, 우리 팀 보통 잔치원 영상만 봐도 공미가 갑자기 이렇게 다가오고 막 수미가 이렇게 다가오고 막 사람들이 막 사방팔방에 다 다가와서 우리 윙들이 억울했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은. 네. 막 줄 데가 없어. 사람들이 막 다 가까이 와서, 그쵸? 네. 그게 다 여러분, 다 여기 이제 공미 오프더블, 미드필드 오프더블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 여러분. 근데 그럼 미드필드 오프더블인데 이걸 윙이 왜 알아야 되나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구를 해야 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잘하는 사람들이랑만 게임을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알아야 말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돼요. 이때 그럼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자, 공을 안고 뛰어요. 공을 안고? 공을 안아요? 안으면 파울인데. 얘가 공을 안아요? 윙이 공을 쳐버려요. 멀리 차버려. 멀리 차버려요. 맞다. 근데 이런 상황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지 미드 오프더볼이 최고냐? 제가 이걸 연구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공을 가진 사람은 즉 축입니다. 축. 그래서 그 축을 기준으로 원형 콤파스를 돌린 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네. 자, 그러면 공격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바로 이 방향을 돌아야 된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돌아. 저 공을 가진 사람 기준으로 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수비선 내 뒤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도 길이 열리고 여기도 길이 열리고 수비가 따라가면 이 뒷길도 열리고 이런 식으로 미드필더들이 이 원을 공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돌아야 돼. 이렇게. 그 대신 조건이 뭐냐? 겹치면 안 돼. 여기 대신 돌다가 누가 있으면 더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이제 겹치면 안 되되 이 기준으로 돌아라. 돌면 공간이나 전개가 이어진다. 당연히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특수한 상황도 많고 워낙 변수도 많고 하는 게 축구다 보니까. 근데 기본이에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기본으로 해야 되는 오프더볼입니다. 그래서 미드필더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받았는데 내 뒤에 수비한테 갇혔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알짱거리고 있으면 뒤로 찢어! 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던 선수들이 이렇게 뒤를 돌면서 찢어주겠죠. 그러면 내가 훨씬 더 공간이 생기고 패스할 공간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들이 윙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윙뿐만 아니라 이거는 기본 오프더볼이라 어느 위치에 있던 똑같아요. 공을 가운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공을 가지고 있는 축 기준으로 여러분 앞을 누가 막
막고 있으면 돌아야 됩니다. 돌아서 수비를 벗겨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스위칭도 되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디를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보다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각으로 돌아주는 게 중요하다. 다만 전제 조건보다 겹치면 안 된다. 거기 이미 누가 있으면 가면 안 된다. 또 추가적으로 혹시 이해가 다 되셨으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뭐냐면은 응용인데 내가 여기 있었어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내 쪽으로 와. 부득이하게도 사인이 안 맞았거나 해서 누가 내 쪽으로 온다. 그럴 때는 뭐야 얘 왜 와? 왜 오지? 오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일로 오니까 내가 반대로 그 공간으로 가주는 거예요. 스위칭. 그쵸. 얘가 왔으니까 거기가 비잖아. 그럼 내가 가. 네. 이런 식으로 혹시나 겹쳤을 때도 뭐야 너 왜 와? 너 여기 이미 내가 있는데 왜 와? 이게 아니라 얘가 오는구나. 그럼 내가 가져야지 하면서 알잘딱으로 서로가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된다. 가는 사람도 누가 있으면은 약간 얘가 스위칭을 해주겠지라고 바라고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있으면은 여기를 오다가 여기 누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오지 말고 그 각을 유지하면서 보통 골대 쪽으로 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원래 얘를 막고 있어 수비 입장에서. 근데 갑자기 다른 애가 오면 얘가 멘붕이 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태까지 말했던 기본적인 오프 더 볼이에요. 가장 처음에 말했던 받아줄지 뛸지. 그래서 네. 특히 계속 여기 내가 왔다고 이 공간에 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움직여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이 기본 오프 더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윙 오프 더블을 할 거예요. 자, 윙 오프 더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처음부터 보자면은 윙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써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시면은 이만큼이 다 여러분들이 다 쓰는 공간이에요. 근데 보통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 움직임만 이만큼만 쓰거든요. 그냥 네. 앞뒤로만 움직여. 앞뒤로만. 근데 윙은 공간을 쓸 수 있는 게 정말 넓기 때문에 여기를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딱지만큼만 쓰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맨날 화면에서 밀려나요. 화면에서 밀려난다는 게 뭐죠? 맞아요. 맨날 화면에서 밀려난다고? 윙은 끝에 붙어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가 맞아. 화살표만 나오고 그치, 제 캐릭터는 그치. 보이지 않아요. 네. 보통 이제 근데 그게 킹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 윙이니까 윙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건데 왜 약간 공은 잘 안 오고 약간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런 일이 점점 생기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윙으로서. 근데 그 윙이 근데 단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신 이유가 뭐냐? 윙이 공간은 개 넓은데 여기가 은근히 선택지는 별로 없어. 아까 별 모양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상한 네. 그 별짝. 그게 사이드 오면은 절반밖에 못 써요. 인정하시죠? 왜냐면은 이게 여기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방팔방으로 다 공이 갈 수 있지만 이게 사이드로 오면은 이게 절반밖에 없어지잖아요. 네. 맞죠. 그래갖고 윙이 힘든 거야. 아니 나 사람들이 좀 의의가 없는 게 윙이 제일 쉽대. 그래갖고 조금만 뭔가 이렇게 하면은 다 윙 보내. 이렇게 가가지고 야 크로스나 올리라면 사람들이 윙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좀 억울한 거야. 윙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이 좁은 공간에서 이 넓지만 좁은 공간에 적은 선택지 얼마나 많은 창의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걷다 대고 윙이 그나마 제일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시죠 여러분들? 아니 이러면 안 돼. 저 스트라이크가 더 쉬웠습니다. 그쵸. 아니 스트도 어렵긴 물론 어려운데 나름 윙도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윙이 다른 데보단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려웠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어려워요. 가지십시오. 윙에 대한 여러분의 자존감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윙도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윙은 공간이 넓어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개꿀? 내가 빠른 판단이 어렵다 했을 때 윙을 가면 좋은 이유가 공간이 넓어서 내가 드리블을 하고 볼키핑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생각을 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고 내가 맞는 판단을 한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장점입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게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이제 한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한정된 그 공격 방향 안에서 잘 거시기 속여갖고 골라갖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윙 오프 더블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거지? 자, 뭘까요? 윙의 오프 더블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윙의 오프 더블은 그 생각보다 이 공간이 넓으면서 좁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 여러분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반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윙 오프 더블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반대 행동하기. 반대로 움직이기. 반대 행동? 네. 언제? 이게 반대?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윙 오프 더블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봅시다. 와우. 약간 청개구리? 그렇지. 봐봐. 받아주는 척 하다가 뒤로 뛰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상대 수비수가 나 따라오다가 나는 돌아 뛰니까 내 등 뒤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껴졌다. 그렇지. 자, 항상 우리 윙들은 수비를 등 뒤에 둔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 그래, 수비를 근데 등 뒤에 두려면 뭘 해야 된다? 속여야 한다. 속여야 된다. 속이려면 뭘 해야 된다? 똑똑해야 반대 된다. 행동을 해야 한다. 청개구리가 된다. 똑똑도 맞아. 우리 빅밍이 똑똑도 맞아. 왜냐하면 똑똑해야 반대 행동하고 심리전을 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반대 행동을 해서 속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돌아뛰기라고 하는데 이거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자, 네. 상대를 그러니까 받으려는 척을 하는 거야. 척. 받으려는 척을 하면 얘가 받으러 가고 있구나 하면서 얘가 따라오죠? 척을 하다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공간이 생기고 내가 더 내 뒤에 수비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그럼 이거는 풀백이랑도 합이 잘 맞아야겠네요. 어느 정도 뭐 합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런 움직임은 풀빼기 합과 중요하지 않게도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움직임이에요. 안 주더라도 안 주더라도 계속 속여야 돼요. 그래야 얘가 긴장을 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반대로 자, 가는 척하다 받기 기본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받는 척하다 가기. 가는 척하다가 가기. 얘는 가는 척하다 받기. 하다 받기. 가는 척하다 받으러 오기. 음. 기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근데 이 두 가지는 뭐다? 지금 여기 앞뒤 움직임밖에 안 썼어요. 자, 여기서 응용을 할 거예요. 우리는 앞뒤 움직임뿐만 아니라 위아래 움직임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영상 나올 거예요. 곧 나옵니다. 자, 뭐예요? 어떻게 했죠 방금? 중앙. 위아래도 썼죠. 네. 바로 여기가 이게 진짜 이건 앞뒤로만 움직였던 건데 이거는 안으로 돌아뛰기. 내가 밖에 있다가 안으로 돌아뛰면은 이 사람도 이 넓은 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비수도 더 잘 속고. 뭔 말? 네. 그리고 이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갔다가 멈췄다가 왔다가 하는 거는 멈췄다가 다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돌아뛰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원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아래 공간을 같이 쓰면서 돌아뛰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질문해도 됩니까? 예, 이거 안쪽으로 돌아뛰기 나오기 전에 예, 가는 척하면서 받으러 오는 걸 보여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갈 때 모든 동작을 할 때 달리기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통은 달리기 받으러 갈 때 달리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보통은 우리가 직선 움직임을 할 땐 달리기를 눌러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몸을 돌릴 땐 달리기를 무조건 떼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러 갈 땐 당연히 뛰어서 왔다가 다시 돌 때는 떼고 돌고 나서 다시 달려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팍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상대 수비수도 속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올 때도 근데 사실 막 전력 질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빨라요, 우리가. 그래서 스물스물 받아주는 척 하다 오다가 팍 뛰는 거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기 키는 꼭 몸을 방향 전환할 땐 달리기 키를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다음도 있어요. 다음도 위아래 쓰는 건데 이건 좀 반대지만은 이게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돌아뛰기. 네. 안으로 돌아뛰기.
이건 안에서 밖으로 돌아뛰기. 이거는 박는 거랑 반대예요. 이때도 달리기 키는 하면 안 되는 오. 거지요? 이때도 받으러 갈 땐 슬렁슬렁 갔다가 이제 뛸 때부터 이제 달리기 쫙. 이제 그런 느낌인 건데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앞뒤로만 움직이면 되지 왜 위아래 움직임도 같이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이게 윙어는 공간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이 위아래 움직임을 함으로써 더 큰 공간을 많이 써야 돼요. 요즘 너무 어렵다고요? 자 봅시다. 어렵다고 하시니까 봅시다. 자, 네? 다음 영상 보실게요. 자, 네. 자 다음 영상이 뭐냐면 진짜 디스코님이 저 위에 풀백이에요. 저 막고 있는 네. 풀백 보이시죠? 저 빨강색이 저입니다. 자, 네. 계속 움직여요. 계속. 공이 다시 위로 가니까 이때 안에서 바깥으로 돌아뛰는 거 보셨나요 방금? 네. 자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공이 계속. 지금 공이 아래에 있죠. 그럼 나도 살짝 아래로 위로 가는 순간 나 살짝 위로 가. 아래로 다시 오면 또 아래로 살짝 왔다가 안에서 나한테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팀 센터백이 공을 받았을 때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우리 팀 네. 센터백한테 공이 있었을 때 이때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오기 전전 사람이 있을 때 미리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올 수도 있겠는데? 그럼 지금 저기 있는 디스코님이 나 따라서 여기까지 안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네. 이때 이제 미리 생각을 해서 자 갑자기 바깥으로 뛰어. 그럼 어떻게 돼? 저기 지금 디스코 풀백이야? 디스코 어떻게 됐어요? 벗겨졌어. 다 벗겨졌어요. 낚여가지고 지금 뭐 어렵다고 뭐 어쩌고 다 낚여가지고 지금 다 벗겨졌어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제가 지금 저 순간에서 저한테 공이 없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네. 사실 저거는 제가 벗겨내는 거 돌아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이 내가 없는 상황에도 상대 풀백을 진짜 귀찮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움직여서 막 앞으로 떴다가 안으로 떴다가 옆으로 갔다 뒤로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 풀백을 정신없게 하는 게 진짜 걔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백을 빡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풀팩을 빡치게 하라. 빡치게 하라. 빡치게 하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자 일단은 만약에 내가 지금 네. 방금 번 위아래 전부 다 오프 더 볼을 했어요. 했는데도 우리 팀이 나한테 공을 안 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는 영감 학생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한테 공을 안 준다면요? 네, 내가 방금처럼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나한테 공이 안 와. 그래도 우리 팀 계속 패스를 안 찢어야 줘. 되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여러분들. 미 오프 더 볼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4가지 오프 더 볼을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 풀백에게 계속해서 혼란을 줘서 나에게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안 주면 욕해도 됩니까? 그래도 안 주면 욕해도 됩니다. 내가 진짜 완벽하게 오프 더 볼 하고 있는데 공을 안 줘? 그러면 사이즈 보라고! 콜해야지 콜 달라고. 그때 나를 줬으면 넣었을 텐데 라고 한다. 맞습니다. 아니 윙을 안 줘서 공을 못 넣었다고 탓한다. 윙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맞다. 윙 참여하냐 사람이 물어본다. 살고 있다고 호소한다. 박수. 네, 박수. 완벽해요, 지금. 완벽한 윙어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프 더 볼을 하기 위한 것 모두 다 반대 움직임을 해야지 우리가 그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찢고 싶으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찢을 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찢어져 있다가 들어와야 되고 받아주러 가고 싶으면 뛰었다 받아주러 가야 되고 그래야 상대 수비수를 속여서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이해하셨나요? 혹시 네. 어려운 거나 질문할 거 제가 수비 가담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약간 어느 정도 선까지 수비 가담을 해야 하는지 약간
아, 그런 거 수비 가끔 가담이요? 궁금했어요. 어디까지 내려가도 되는지. 그러면은 제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은 윙이에요. 근데 수비를 네. 할 땐 누굴 봐야 되냐? 여러분은 상대 풀백을 봐야 됩니다. 네. 풀백만 보면 돼요. 네. 풀백한테 가는 길에 서 있으면 돼요. 공이 이렇게 있죠? 우리 네. 팀 풀백이 있죠? 아, 상대팀 네. 풀백이 있죠? 그러면 풀백한테 가는 길 사이에 서 있어. 근데 만약에 상대 풀백이 근데 풀백한테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이 풀백한테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나 풀백만 보라 했는데 갑자기 풀백이 오버랩 해가지고 저 크로스 라인까지 갔어. 오. 그럴 때는 그럼 따라가야 되나? 어, 뭐, 맞아. 그게 너무 버려. 궁금했어요. 그럴 땐 버려야 돼요. 버려요? 오버래핑을 아. 해서 크로스 라인까지 가면 그땐 버려야 됩니다. 네. 아. 그리고 그냥 역습을 준비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제 아. 여러분의 역할은 끝났어요. 아. 여러분들이 봐야 할 풀백이 없기 때문에 그럴 우리 땐 수비할 때는 응, 응. 눈을 잠깐 감으라는 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 수비를 할 때 눈을 감으라고요? 그러니까 수비를 어느 정도까지 가담할지 몰라서 저 헷갈렸는데 응. 공이 우리 진영까지 왔을 때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수비를 믿고 수비하는 장면은 잠깐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이 눈을 감으라는 말이 이제 오프더블까지 하지 말라는 소리라기보단 그런 말 같은데. 아, 수비를 수비 가담을 믿어라. 너무 하지 말라. 아, 수비 우리 가담을 수비를 좀 믿어라. 아,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말이 사실 같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막 수비 가담하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다. 여러분 앞에 있는 상대 풀백만 봐서 상대 풀백한테 공이 갈 수 있는 길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쉽지 않나요? 간단하죠? 네. 수비 상황에 풀백 어딨어? 이 새끼 어딨어? 찾아. 이 새끼한테 공 갈 수 있는 길 서. 막아. 그 대신 막 붙으면 안 되고 그 갈 수 있는 길 차단해. 그게 여러분의 수비의 끝. 어때? 간단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어떻게 수비 조금 해보실 만하실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풀백. 그치, 상대 풀백 새끼만 조지면 돼. 그냥 풀백만 겁나 괴롭히면 되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수비할 땐 너무 붙어서는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대신 이제 그 길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네네. 네. 질문. 아, 또 있는데. 네네. 너무 남아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약간 윙은 개인기를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개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이게 개인기라는 것 자체가 되게 솔직히 말하면은 많긴 한데 제가 많이 쓰는 걸 추천해 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그 베팔이라고 베르바토프턴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저도 개인기를 막 누구한테 막 배웠다기보다는 유튜브에 개인기 모음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냥 좀 따라해보는 편이에요. 그냥 예, 드로빈이나 뭐 11대 11 할 때 연습을 음. 하시는 편이죠. 근데 사실상 그거는 연습을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으면은 또 AI랑은 또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윙을 할 때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같이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것들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따라해보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르바토프턴이라는 걸 많이 쓰고 이건 베팔이다. 제가 자주 쓰는 이렇게 도는 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방향 전환해서 도는 톤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봐라. 그것도 나름 되게 좋은 개인기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로 써보자. 한 번쯤은 써봐도 된다. 시도해보지 네. 않으면 평생 못한다. 네. 네. 자, 더 질문 없나요,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빨리 공격 패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한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윙을 할 때 있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에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공격 패턴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뭐 크로스를 해야 될지 컷백을 해야 될지 뭐 응애 크로스를 해야 될지 역 크로스를 올려야 될지 이런 거가 사실 모르면은 저 평생 못해요. 맞죠? 나.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그 공격 패턴 상황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촬영을 AI랑 했어요. 이거 도와주신 분들이랑 AI 촬영을 해가지고 AI들은 네. 좀 많이 수비가 널널하고 좀 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썼을 때는 이렇게 쉽게는 안 되실 거예요. 이게 AI라 가능한 거라서. 하지만 다만 그 공격 패턴은 똑같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영상을 봐볼게요. 나. 자, 첫 번째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자,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스위칭. 스위칭 맞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풀백이 오버랩을 하면서 윙과 풀백의 포지션이 변경된 거죠? 변경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 많이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풀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풀백 자리에 대한 역할을 수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버래핑 하는 거 봤을 때 오버래핑 하는 풀백을 다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백한테, 그럼 풀백 앞이 열리니까 풀백한테 공을 주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중요한 상황 있어. 욕해야 될 상황 또 있어. 봐봐. 욕해야 될 상황. 여러분이 윙에서 여기서 막 공을 끌고 있는데 풀백이 여기서 오버랩을 안 하고 우물쭈물거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욕해야. 욕해야 된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유익하다. 그치, 유익하지. 이거는 자, 제가 직접 촬영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버래핑한 상황 보겠습니다. 자, 네. 공 끌죠? 자, 풀백 어떻게? 뛰어! 올라갔어요. 그때 보고 주면 이렇게 열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셨다가 여러분들도 앞에 갈 길이 없어. 내 앞이 막혀 있어. 근데 공을 끌 때 우리 팀 풀백이 오버래핑을 한다면 오버래핑하는 풀백한테 공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거 초보 대전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오버래핑을 할 수 있는 풀백이 없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곧 많은 분들과 11대 11을 하게 되시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공을 또 안 주면 뭐가 된다? 이상해져.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네. 자, 다음. 자, 이렇게 해서 골까지 들어간 영상입니다. 평점이 와. 10.0이다. 자, 요 상황입니다. 아까 봤죠? 이 상황 뭐죠? 저희 아까 배웠던 상황인데. 다 들어가기. 얘들아, 정답 누구야? 빅미. 선재. 자, 받으라고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바로 앞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공 주기. 받아서 바로 원터치로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공 주기.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물론 얘가 비어있고 요 특수한 상황이 돼야 가능한 거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 정도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실전 영상 보실게요. 자, 방금 이게 받은 상황이고 좀 잘렸지만 잠시만요. 자, 방금 이게 우리가 공을 방금 풀백한테 받은 상황이에요. 받으러 가서 네. 받은 상황. 받아서 다시 공미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스위칭이 됐습니다. 스위칭이 됐죠. 네. 칭이요. 우리가 공을 풀백한테 받고 공미를 주고 스위칭이 된 상황이에요. 즉 공미가 이 사이드로 갑자기 뛰는 움직임을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 알잘딱으로 사이드로 뛰네 들어가야지 하고 움직임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컷백까지 막 해서 여기서 마무리까지. 자, 다음 보실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뭐가 다르죠? 내가 밖으로 뛰는 거? 맞습니다. 스위칭이 안 됐어요. 안 되고 그냥 그쵸. 윙 위치 지켜. 그냥 윙 위치 지키고 가기. 이것도 경우의 수 중에 하나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실제 상황 받았을 때 자, 주고 스위칭 안 되고 그냥 나는 그대로 사이드로 뛰기. 네, 이런 상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것도 경우의 수 중 하나다. 자, 다음. 자, 요 상황. 아까랑 같이 똑같이 받아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가 다를까요?
교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오케이. 뭐가 달라? 아까랑. 내려가서 안으로 주는? 한 명이 더 있다? 오. 한 명이 수비를 끌고 어그로를 끌어줬어요? 방금 누구야? 후알류. 방금 말한 사람. 어그로요? 어그로. 빅민이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누구야? 누구? 어그로 로판이요. 정답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우리가 공을 받아서 공미를 준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공미가 수비를 끌고 와서 수미로 가는 길이 열려서 수미를 준 상황이에요. 이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공을 받았다고 공미를 줄 필요가 없고 공미가 수비를 끌고 갈 경우 여기로 길이 나면 일로 줘도 된다. 경우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네. 영상 보실게요. 자, 가다가 공미 봐봐요. 저쪽에 끌고 가죠. 그 다음에 디스코님 쪽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 보셨나요? 와. 가다가 저기 이제 옆 앞에 있는 나나몬이 공을 수비를 끌고 갔고 그래서 이제 기역자 패스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뒤로 땅 앞으로 가는 게 나왔죠.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여태까지 봤던 상황 중에 제일 베스트. 왜냐면은 수미를 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수미한테 공이 가면은 공미가 공을 받는 것보다 앞에 공격진이 많아지죠. 왜냐? 공미가 공을 잡고 있으면 앞에 사람이 한 명 더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공을 갖고 있으니까. 수미하고 있으면 앞이 어떻게 돼요? 공미가 한 명 더 생기죠. 공미가 공을 받은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수미한테 공이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수적 우위를 가지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수미기를 보는 게 중요하나 공미기니 정말 예쁘게 나 있을 때는 공미를 줘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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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김수미다. 김수미. 김수미. 자, 웃음 그게 뭐예요? 김수미가 뭐예요? 웃음이 좀 없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좀 재미가 없나 봐. 오케이. A 받고 싶어. 웃음 도둑인걸? 강의가 좀 재미가 없나? 이 사람들이 잘 안 웃네. 오케이. 자, 됐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골까지 넣은 상황. 자, 다음 뭘까요? 다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똑같이 받는 상황인데 뭐가 달라졌죠? 공격진한테 주는? 띄워서 줬어요. 띄워서 줬고 이게 왜 띄워서 주게 됐을까요? 내 앞에 내가 버티고 수비가 있어서. 수비가 막혀 있어서. 자, 이런 상황은 수미도 잠겼습니다. 아까는 수미가 아. 비었으면 줬었어야 됐는데 수미도 잠겼고 잠긴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우리 아까 앞에 배웠던 아무도 거야. 없어서 이게 왜 앞에 아무도 없게 됐을까? 찔러 들어갔기 때문. 오, 수미가- 맞습니다. 엥. 뭐 말할라 했죠? 학생?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아까 오프더블 배웠잖아요. 그때 우리 미드필더들이 돌아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 돌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나온 거야. 만약 이 사람이 여기서 우물정되고 있었다면 절대 이 상황이 나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얘는 갇혔을 거고요. 그런 것처럼 아까처럼 이 미드필더가 그 오프더볼을 돌았기 때문에 여기 앞에가 뚫려서 이렇게 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실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풀백에서 공이 와서 실제로 막히진 않았지만 그냥 연출을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같은 상황이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때도 뒤에 저기 찢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 있는 미드필더가? 네. 네, 이런 식으로 띄워주면 저쪽에 공간이 나서 이렇게 패스를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수미가 된 거야. 역할이 자연스럽게 스위칭 되면서. 그래서 아까 그 오프 더 볼이 중요했던 이유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스위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오프 더 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의도하지 않아도 오프 더 볼을 하실 수가 있게 되세요. 자, 다음. 자, 이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풀백이랑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플레이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리턴 패스를 한 다음에 로빙스루. 요런 상황. 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네, 요런 상황은 이제 풀백과 약속을 해서 내가 다시 줄 테니까 주고 바로 뛸게. 주고 뛰기. 주고 뛰기를 할 주고뛰기. 테니까 다시 나한테 줘라라고 약속을 해서 하는 플레이입니다. 자, 스위칭은 어렵지. 자,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어려워하셨던. 파고드는 그치, 여기 박스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박스까지 갔을 때 컵백을 하는 영상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박스까지 끌고 들어왔어. 왜냐면 근데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제 앞에 앞에가 막는 사람이 뚫려 있어서. 없죠. 그쵸? 없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앞이 요즘 제가 어제 많이 봤는데 다들 여기까지 앞이 뻥 뚫렸는데도 무조건 뒤로 패스를 하시더라고요. 앞에 아무도 네. 없는데 끌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 내가 앞에 없을 때는 끌고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왜 끌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아무도 없을 때는. 받아줄 우리 팀이 올 때까지 수비가 내려와서 수비가 적어서? 공격 루트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앞에 내 수비가 없는 건 완전 땡큐인 게 골대가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그런 때문에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쵸. 그리고 내 앞에 수비가 없다는 건 다른 곳에 수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상 내 앞에 수비가 없는 게 왕땡큐. 이대로 끌고 가면은 더 좋은 확률 싸움이잖아요. 확률적으로 더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갖고 아무튼 여기까지 끌고 가셔. 이렇게 컵백. 와. 깔끔하다. 예금.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못 보셨던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역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역크로스. 크로스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이드까지 갔는데 약간 줄 데가 지금 없어.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대신 이거는 반대쪽이랑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 합이 맞아야 돼요. 그냥 크로스보다 역크로스를 사람들이 되게 좋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왜 역크로스가 좋다고 많이 말할까요? 크로스를 날리면 날아갈 때 볼을 뭐 골키퍼가 잡을 수도 있고. 또 추측 한번 해보자. 반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비가 힘들어서. 그냥 골대 크로스보다 앞까지 역크로스가 좋은 있어서 점. 끊길 확률이 줄어서. 풀백을 등지고 하니까 뺏길 확률이 적어서. 날아가는 게 안으로 날아가니까 안에 있는 수비수들이 뺏기가 어려워서. 오. 살짝 이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게 그 역크가 좋은 점은 내가 몸을 이렇게 치잖아요, 공을. 그러면 여기 있는 수비수들도 같이 이렇게 딸려와. 그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갑자기 안으로 치고 들어가. 저기 4번 보이시죠? 저 네. 사람이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면 이 수비수들은 몸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사람을 따라올 수 있어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죠. 그래서 상대 수비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역크로스가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안 된 것 같은데? 몸 방향이 뒤기 몸 때문에 방향이 역동작이 반대이기 걸려서. 때문에 맞습니다. 수비가 한 번에 돌아서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상대 수비들을 속이는 행동이다. 반대로 쳤다가 크로스를 올리면.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그래서 내가 역크를 올리려고 하는데 4번이 같이 나랑 똑같이 달려오면은 망하는 거야. 4번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4번도 같이 이렇게 오면은 망하는 거예요. 역크를 못 올려요. 그래서 이거는 저쪽 4번 친구와 마음이 맞아야 된다. 반대편 윙과 마음이 맞아야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합니다. 보실게요. 네.
자, 몸을 반대로 하고 여기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피카오님의 움직임 보셨나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몸을 이쪽으로 하는 순간 뛰어. 여기 있는 애들도 이 가운데 있는 수비수들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멈칫하면서 그치. 이쪽 방향으로 살짝 뒤로 빠져. 그때 여기 있는 반대 피카오님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열리겠죠. 갑자기 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역크로스가 이렇게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크로스다. 이거는 응애 크로스입니다. 응애. 예. 응애 크로스. 자, 박스 안에서 조그맣게 하는 크로스예요. 내가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컵백 값도 안 나오고 막 그래. 아무것도 갈 길이 없어. 그때 약간 쓰는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으로 박스 안까지 갔는데 줄 데가 없을 때 앞에 조그맣게 응애로 톡 크로스를 정말 톡 눌러야 됩니다. 톡 크로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좋으니까. 그 대신 이건 언제 써야 된다? 줄 데가 없어. 최후의. 최후의 그치. 수다. 줄 데가 네. 없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근데 이건 줄 데가 있었는데 그냥 쓴 거면 연출이면 연출.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자, 요거 뭔가요? 자,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죠? 끌고 들어가. 공이 휘었어요. 크랙. 감차. 코렉, 크랙. 코렉. 다시 한번. 에? 골을 넣네. 오! 아까 감차손. 비밀이야. 정답. 공을 와우. 거의 손흥민 행동. 흥민존. 사이드에서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가바차기. 자, 손흥민 행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행동을 많이 해도 돼요. 왜냐면은 자, 네. 중요한 게 사이드에서 크로스만 올리고 컵백만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읽어요. 읽어요. 그래서 맨날 가끔- 똑같이 하는 거 알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상대 수비수들이 "헉, 뭐야? 어머머. 얘 갑자기 왜 들어오지? 이러면서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운데로 들어갈 각이 보인다 하면은 가끔씩은 들어가 주는 행동을 하면 이제 상대가 마음 놓고 있지 못하겠죠? 얘가 들어와서 가마차기도 하는구나. 막 때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아주 좋은 전술입니다. 아주 좋은 공격 패턴입니다. 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똑같은데 이거는 안 차고 패스하기. 들어와서 패스해주기. 근데 다만 이거에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들어갔는데 찰각을 얘가 막았어. 그 대신 얘가 나한테 오는 건 뭐다? 2번한테 붙어있던 수비가 널널해졌다. 맞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패스. 널널해진 우리 팀에게 패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네, 일단 경우의 수를 다 짚고 넘어가는 거라 나중에 다시 보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었지 이런 경우의 수가 있었지 하면서 복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패스.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하고 패스한 사람이 또 다시 컵백해서 이건 뭐 그 다음 상황인 거고 이런 식으로 공격 전개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자, 이 상황은 뭐냐면은 뒤로 주는 겁니다. 갔을 때 올리기도 애매하고 뭔가 상황이 애매해. 그럴 때 우리 초보분들은 뭘 하냐? 올려! 그래서 갑자기 올려. 그러면은 어쨌든 그것도 맞기는 맞으나 맞이 정답이 될 수 있으나 그러면 이제 크로스 원툴이 돼버리는 거야. 얘는 여기서 무조건 올려. 되든 안 되든. 그러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여기서 나나몬한테 가는 길은 막혀 있지만 지금 풀백한테 가는 길이 열려 있잖아요. 네. 그럼 일단 공을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돌아가라. 그치, 돌아가라. 돌아가는 게 좋다.
그래서 크로스는 사실상 정말 도박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갔을 때 정말 선택사항이 없고 그리고 내가 너무 컵백만 하고 중앙만 주는 것 같다고 하면은 한 번씩 쓰는 건 좋으나 크로스만 너무 많이 쓰면 사람들이 막기가 너무 쉬워진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요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은 이제 자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공격 패턴이 아니라 오프 더 볼이긴 한데 사이드에 찢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갑자기 여기 조금이라도 붙으면 이 나한테 붙어있는 이 수비도 같이 가가지고 나나를 괴롭히겠죠? 네. 이럴 때 내가 사이드를 찢음으로써 저 수비를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찢는 것도 여기 앞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모든 오프더블 하기 전에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찢기 전에 바다로 가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자, 해수수. 예? 오프더블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무조건 뭘 해야 된다고 했지? 진짜 찢기 전에! 어허! 페이크. 아, 망했어. 오늘 강의 망했어. 접어. 선생님이 몇 번을 말해주셨는데 접어. 그걸 기억을 못하나? 죄송합니다. 응. 페이크. 근데 이거가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누구야? 선택. 반대 행동 누구야? 아. 반대 행동 누가 말했죠? 담비야. 박주. 박주. 자, 반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찢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전에 보시면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찢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처음에 나와서 좀 잘리긴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찢을 거면 안에 있다가 찢어야지 이 수비수가 딸려옵니다. 계속 밖에만 사실 박혀 있으면 얘는 아 밖에만 박혀 있구나 하고 저의 움직임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게 돼. 어느 순간부터 내 존재감이 사라져. 네. 그래서 내가 찢고 싶으면 안에 있다가 찢어야 되고 들어가고 싶으면 밖에 있다가 들어가는 움직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하여 자 이렇게 찢어져 있는 행동만으로도 우리 팀에게 엄청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오. 자 마지막 마지막 얼리 크로스입니다. 얼리 크로스. 예, 얼리 크로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아요. 그냥 크로스보다 얼리 크로스가 좋은 점은 이유가 뭘까요? 달타 씨? 얼리 크로스가 더 좋은 점은 저기서 원래 크로스 존보다 일찍 올리면은 키퍼한테도 수비가 오기 전에 빠르게 줄 수 있고 키퍼 쪽으로 잘 안 갑니다. 공격진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어느 라고 알고 정도는 있어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이거는 얼리 크로스, 즉 우리가 크로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기서 올리게 되면은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경우가 많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선체로 받는 거야. 그래서 헤딩 싸움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것도 헤딩 싸움 할 수 있겠지만 다만 얼리 클로스의 좋은 점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다 뛰고 있어요. 뛰고 있죠. 있어요. 뛰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팀이 만약에 더 앞에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앞에 있는 상황에서 더 좋은 위치에 있어서 얼리 클로스를 받게 되면 뛰고 있는 속력으로 받는 거라 훨씬 더 좋고 진행 방향이 공이 내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가 어려워. 왜냐? 얘도 지금 존나 뛰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수비도. 네. 걔 뛰고 네. 있다가 공은 어디로 걷어내야 돼요? 반대로 걷어내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참 내가 몸으로 예시를 보여줘야겠다. 존나 뛰고 있기 때문에 공을 걷어도 이쪽으로 뻥 차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뛰고 있다 멈춰서 뒤로 공을 그 빠른 시간에 걷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 못한 애들은 얼리 크로스 올렸을 때 못하는 수비들이 당황하다가 가슴 트래핑해서 자살골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뛰는 이 속력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얼리 크로스가 그냥 크로스에 비해 어느 정도 되게 좋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뛰고 있는 각이 있으면 얼리를 올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얼리는 저기 박스 좀 전에 올려요. 박스가 오기 좀 전에 올려야 돼요.
이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박스에 도착하기 전에 올려야 얼리 크로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서 지금 공격 우리가 윙에서 할 수 있는 공격 오프더볼의 약간 패턴이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윙에서 하실 때 이 패턴을 기억하시고 약간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해야 될지. 사실상 윙은 공격 패턴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봤던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이거를 네. 어떻게 내가 그 순간순간 판단해서 창의성을 있게 하냐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시기는 끝이고요. 마지막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을 잘 읽는 센스를 장착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아, 흐름이요. 네. 사실 저도 처음부터 11대 11을 막 잘했던 건 아니어서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는 좀 1대1의 영향이 컸습니다. 1대1. 아 1대1. 어쨌든 1대1은 하다 보면은 경기를 전체적으로 내가 보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위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거다 하니까. 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다른 포지션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한 포지션만 하다 보면은 그 사람 그 포지션에 한정되어서 그 전전 움직임을 보고 내가 줄지 말지 이런 거를 미치 예측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상대 다른 포지션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 내가 센백이면은 여기를 주겠구나. 내가 만약 미드필드면 여기를 주겠구나라는 걸 직접 체험을 해보면 아 지금 여기 주고 여기 주면 나한테 올 수 있겠구나까지 결론에 도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난 오늘 잘못된 걸 알려준 적이 없어. 일단 네. 욕하고 왜 욕하냐 그럼 이렇게 배웠다고 하면 됩니까? 욕도 알아야 할 수 있다. 그치 욕도 알아야 할 수 있다. 맞다. 혹시나 그냥 누가 내가 욕하면 오늘 알려준 욕쟁이요. 거 있는데 막 사이드로 막 찢어만 있으라 뭐 이렇게 막 하거나 혹은 오늘 알려준 거랑 헷갈리게 자꾸 막 이상한 전술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막 이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잃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와. 그리고 감사합니다. 맞아 채팅창에서 이상한 얘기로 막 또 훈수 둔다 하면은 꼭 일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제가 이거 조금 다 잘 가다듬고 정리하고 편집해서 다시 영상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마이.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후열 같은 거 없으니까.